안녕하세요, 기즈모입니다. 자, 올해 들어 여러 가지 새 코너를 마련했는데요. 오늘 소개하는 코너는 월간 기즈모 픽입니다. 자, 이달의 기즈모가 고른 제품이란 뜻이에요. 첫 제품은 아주 저렴한 제품을 골라봤습니다. 9세대 아마존 올유파이어 HD 태블릿인데요. 요거는 10인치고 요건 7인치예요. 자, 이 태블릿을 1월에 제가 선정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태블릿을 많이 사는 시기이기 때문이죠. 자, 새해가 되면 여러 가지 계획들 세우시죠. 뭐 책을 많이 읽겠다, 영어 공부를 해야겠다, 말도 안 되는 계획들을 세우시죠. 누구나 다 계획은 있는 법이니까요. 그런데 계획이 계획대로 끝나면 상관없는데 이 인간들은 이 계획을 핑계 삼아 자꾸 뭘 사는 나쁜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새해 잘 팔리는 제품이 바로 태블릿이죠. 자, 인강이나 독서용으로 많이 구입들 하시죠. 물론 몇 달 지나면 이게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계획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이패드나 갤럭시 패드 같은 거 대신에 좀 저렴하고 본질에 충실한 모든 기능 다 지원하는 그런 태블릿을 고르다가 아마존 올유파이어 HD 태블릿을 골라봤어요. 이유는 영상 재생이나 웹서핑 등의 큰 불편함이 없고요. 가격이 무엇보다 저렴하기 때문이에요. 아마존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가성비가 훌륭한 제품을 많이 내놓기 때문에 기기 완성도도 굉장히 좋고요. 자, 여기 두 제품이 있는데요. 하나는 10인치고요. 다른 하나는 7인치 제품입니다. 예. 자, 먼저 10인치는 풀 HD 해상도에 7인치는 1024, 600 해상도예요. 자, 더 좋은 해상도의 태블릿이 물론 많지만 이용하기에는 큰 불편함이 없는 해상도입니다. 다만 7인치 같은 경우는 좀 뭐랄까요, PPI가 낮죠. 그래서 좀 이거는 화질이 아주 좋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전자책 읽는 용도로, 이북 읽는 용도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책을 많이 읽겠다 그러면 7인치를 추천드리고요. 이거 한 손에 쏙 들어오니까. 인강이나 영화 감상 용도라면 10인치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자, 두 제품의 차이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7인치는 1.3GHz의 CPU와 1GB의 램을 장착하고 있어요. 충전도 좀 옛날 규격이죠. 마이크로 USB 규격으로 충전을 해요. 배터리는 7시간을 가는데 실제 테스트해보면 스펙보다 더 오래 가요. 예, 와이파이 영상 스트리밍으로 한 8시간 이상 볼 수가 있어요. 예, 무게는 286g으로 아주 가볍고요. 한 손에 쏙 들어와서 어디든 들고 다니면서 책을 보거나 간단하게 웹서핑을 즐길 수가 있어요. 두께는 한 1cm 정도로 좀 두껍긴 한데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들고 다닐 때 그립이 좋아요. 예, 사실 스펙만 본다면 5년 전에 나온 태블릿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이런 단점을 모두 보상하는 가격이 아주 매력적입니다. 배송비를 포함해도 우리나라에서 한 5만원에서 7만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해요. 그냥 아이들용 태블릿으로 이렇게 사줘도 충분히 본전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0인치 제품은 풀 HD 해상도로 해상도가 훨씬 낮습니다. 예, 224ppi인데요. 픽셀이 촘촘해서 선명한 화면을 즐길 수 있어요. 특히 2GHz의 쿼드코어 프로세서가 들어있어서 동영상 시청할 때 버벅임 없고요. 배터리도 스펙상 12시간인데 제가 동영상 스트리밍 테스트를 해보니까 18시간 가까이 나왔어요. 이거 스펙을 아주 겸손하게 적어놓은 제품입니다. 자, 배터리도 오래가고 동작이 빨라서 여러 용도로 써도 좋아요. 예, 무게는 504g, 두께는 역시 1cm 정도로 좀 두툼합니다. 근데 두툼한 만큼 음질이 좀 좋아요. 예, 특이하게 가로보기 하단에 이 양쪽 이 하단에 스테레오 스피커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태블릿이니까 저역은 없는데 중고역의 입체감은 아주 좋습니다. 아마존 올유파이어 HD10 역시 가격이 한 우리나라에서 15만원에서 17만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해요. 예, 그래서 두 제품을 다 합쳐도 한 25만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 적당한 성능에 저렴한 가격을 가진 제품으로 새해 계획 때문에 구입했다가 새해 계획을 잊어버리더라도 속이 덜 쓰린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 매일 쓰는 제품이 아니라면 이 정도 가격이 저는 적당한 투자라고 생각해요. 예, 그런데 이제 단점을 말할 차례죠. 일단 GPS가 내장되어 있지 않고요. 근데 이건 큰 단점은 아니에요. 그리고 카메라도 정말 별로입니다. 예, 그런데 사진은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되니까 이것도 저는 큰 단점은 아니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단점이 있어요. 그 악랄한 제프 베조스, 아마존 CEO죠. 순순히 이런 저렴한 제품을 내놨을 리가 없죠. 자, 일단 전원을 켜면 아마존 광고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첫 화면
홈 화면에는 이상한 런처가 잔뜩 깔려 있어요. 예, 아마존 서비스를 모아놓은 런처인데요. 문제는 이 런처를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없앨 수가 없어요. 루팅을 하면 없어지기는 하는데 이게 벽돌이 될 수도 있어요. 자, 15만 원이 태블릿으로는 저렴한 가격이지만 벽돌로 쓴다면 아주 비싼 벽돌이죠. 그래서 루팅은 추천해드리지 않고요. 다른 방법은 그냥 이런 런처를 무시하고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뭐 이것도 가능해요. 그냥 뭐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것만 깔아서 사용하면 되고, 나머지 동영상이나 뭐 음악 같은 거는 SD 카드를 통해서 감상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냥 사용한다면 아마존 앱스토어만을 이용해야 하는데, 아마존 앱스토어에는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해외 앱은 제공하지만 한국 앱들은 거의 지원하지가 않아요. 따라서 뭐 리디북스나 멜론, 뭐 지니뮤직 또는 다음, 네이버 같은 포털 앱을 설치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부득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설치하면 됩니다. 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만 설치가 되면 뭐 한국 앱을 다 깔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과정이 좀 복잡해요. 자, 먼저 아마존에 회원 가입을 해야 정상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고요. 카드 번호도 넣어야 합니다. 자, 제프 베조스는 카드 번호를 아주 좋아합니다. 카드 번호 수집이 취미죠. 세상에서 카드 번호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일 거예요. 물론 카드 번호를 적어놨다고 마구 카드 결제를 하는 것은 아니니까 안심하세요. 자, 회원 가입이 끝나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설치할 차례입니다. 자, 아마존 앱 중에 실크 브라우저가 있어요. 자, 이거는 일종의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크롬 같은 브라우저인데요. 여기서 검색을 해서 파일을 4개 다운받아야 해요. 먼저 구글 어카운트 매니저, 그리고 구글 서비스 프레임워크, 그리고 구글 플레이 서비스, 마지막으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설치하면 됩니다. 복잡하죠. 자, 태블릿 좀 저렴하게 써보겠다고 알 수 없는 파일을 깔다 보면 약간 현타가 와요. 비참한 마음이 몰려오기도 하고, 제프 베조스가 원망스럽기도 하고, 아이패드가 눈에 아른거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겨내야 합니다. 이 4파일을 차례로 설치해주면 바탕화면에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아이콘이 생깁니다. 자, 이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양한 앱을 설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글 키보드도 설치가 돼야 자유롭게 한글 타이핑이 가능하겠죠. 구글 스토어에서 이 구글 코리안 인풋을 설치해 보겠습니다. 자, 설치가 끝나면 G보드라는 아이콘이 보입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하고 랭귀지 메뉴에서 Add 키보드를 눌러서 코리안을 추가해 주면 한글 키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끝이 아니에요. 복잡해. 그리고 Fire HD의 세팅 메뉴로 들어가서요, 디바이스 옵션을 선택하고 키보드 앤 랭귀지를 골라줍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끝이 아니에요. 역시 악랄한 제프 베조스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다시 키보드 인풋 메소드, 또 쇼 하이드 키보드 세팅에서 서드파티 키보드의 G보드를 활성화시켜 줘야 한글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자, 이 정도면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고도 남을 시간이죠. 정말 고생했어요. 자, 이제 키보드를 켜보면 한글 키보드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마존의 기본 런처가 보기 싫다면 다른 런처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노바 런처를 추천합니다. 뭐 또 한국 네이버가 만든 도돌 런처도 있죠. 이런 거 사용해도 되고요. 이런 런처를 설치한 후에 실행을 하면 일반 안드로이드 태블릿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태블릿을 실행한 후에는 초기 화면은 여전히 아마존 런처부터 시작이 돼요. 그 런처 위에서 다시 뭐 그 노바 런처나 뭐 도돌 런처를 실행하는 방식으로 편법을 쓰는 거죠. 정말 악랄한 제프 베조스입니다. 어차피 뭐 아마존 런처는 거쳐야 하니까 그냥 아마존 런처를 쓰는 게 합리적일 수도 있죠. 어쨌든 이 정도 과정을 거치면 아마존 태블릿을 일반 태블릿과 일반 안드로이드 태블릿과 비슷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아마존 9세대 올리파이어 HD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뭐 설정법 이런 것도 좀 알아봤는데요. 어떠세요? 자, 아마존의 저렴한 태블릿을 이용하기 위해서 거쳐야 할 것이 많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지만 뭐 1시간 정도면 세팅이 끝나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좀 굉장히 귀찮을 뿐이죠.
만약 이런 게 귀찮다면 10만 원 정도 더 비싼 다른 태블릿을 사면 되겠죠. 뭐 1시간과 10만 원. 요거를 좀 정리하자면 시간당 인건비가 10만 원이 넘는다면 다른 태블릿을 사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10만 원 이하죠. 그래서 10만 원 이하라면 아마존 태블릿도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자, 이번 달 월간 기즈모 픽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달에도 한 달간 정말 신중히 제품을 골라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